32회 1번 3방식 문제인데, 일반 거래 목적의 복합 부동산에 관한 3방식. 1번은 개별평가, 2번 거사비, 3번 수익 조정, 전형적인 문제죠. 일반 상업지역의 일반 업무지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과 증축일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럴 때는 원가법에서 내용연수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미리 생각해야 되고, 부대 설비 내역이 나왔다는 것은 제조달 원가가 다르게 산정된다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 후면 상가지대 제거하고, 평가 사례 중에는 후면 상가지대 제거하고 시적 격차 빼고 평가 목적 다른 것도 빼고 하나 남죠. 1번은 주상용이라서 안 되고, 2번은 신축할 예정이다. 이런 거는 토지 사례로 봐야 돼요. 사정 개입이 된 것도 제거, 후면 상가 제거. 5번은 일괄 거사비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6번은 구분 소유 건물은 복합 부동산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자, 3급수였던 거 확인하고 3급수를 기준으로 하되, 부대 설비 보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상에만 들어가는 걸 따로 빼줘야 되고요.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줘야 되니까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복합 부동산은 10월 1일부터니까 3분기부터, 4분기죠. 저는 개별 요인을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사비를 구분해서 적어놔요. 한 번에 다 적어놓으면, 그러니까 본건, 표준지, 선례, 그 옆에는 거사비 거, 그걸 토대로 비준을 합니다. 접근 조건에 사용될 것들 표시하고요. 일괄은 5번이었죠. 자, 지금 2층 공실이고 3, 5층, 8, 9층은 저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준적 임대사료를 적용하는데 1층과 나머지 층이 비슷비슷하죠. 적당히 적용하면 돼요. 렌트프리는 임대료에만 적용되고, 관리비는 적용 안 된다는 거. 1번 사례는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제외, 저가 임대인 2번 사례 제외, 공유지분은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2개니까 요거 제외, 3번으로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풀면 됩니다.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 거 어거한 단위로 하라,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지켜주는 게 좋겠죠. 자, 시작하면은 평가 개요부터 적어야겠죠. 그래서 본건이 어떤 목적인지,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 적어줘야 됩니다. 기준 시점이 귀제시일인 경우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적어주고요. 그 근거 조항인 구조 2항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준가치, 시장가치 5조죠. 그 다음에 조건이 없다는 거 현황평가 6조고요. 그 다음에 7조 복합부동산 개별평가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12조에 따라 다른 방식에 속하는 거사비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거다. 요 내용까지 적어주면 얼추 평가 개요는 끝납니다. 자, 개별평가는 토지 먼저 평가하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먼저죠.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 아까 정한 대로 하고, 이때 배제 사유를 쓰라고 주어지기도 했지만 주어지지 않더라도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점 수정치는 근거 규정이 감칙 14조에 있죠. 비교 표준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별, 용도 지역별 지변율. 보통은 기준 시점까지 발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 사정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치는 논점이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없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가 사실상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중요하다. 이거는 대지니까
가접환획 획기 대지니까 가접환획 행기 순서대로 해줘야 되고, 예전에 한번 임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럴 때는 가접획 접자획행기죠. 접자획행기. 접자행기죠. 접자행기. 임야는 접자행기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 평가 선례 선정해주고, 이거를 그냥 바로 격차율을 갈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때그때 좀 달라가지고, 오늘은 시점 수정도 목차로 별도로 잡아서 했고, 어떨 때는 주석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주석 처리할 때 있고 아닐 때 있고, 지금 사실상 대등하지만 가접환획 획기를 다 적어줄 예정으로 저렇게 썼다. 격차율의 결정까지 끝나야 하는데 결정은 소수점 두 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점 수정 역시나 연장 수정하고요. 평가에 결정하고, 방금 제가 면적까지 곱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이유가 단가를 완전히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거래사례 비교법까지 하고 단가를 완전히 결정한 후에 면적을 곱해서 평가액을 낸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 선정하고, 여기서도 역시나 그 왜 선정했는지와 함께 배제 사유를 반드시 적어주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좀 너무 잘 나왔지만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의견이 이래서 배제하고 이래서 선정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써주는 게 좋다. 시점 수정이라던가 지역 요인 비교치 이런 것들은 뭐 사실상 특이할 사항이 없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가접환획 행기, 평가액은 사시지게, 사정보정을 빼넣으시면 안되고요. 평가액 결정 감칙 제14조가 공시지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하고요. 제12조에서 타방식, 비교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이걸 통해서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합리성이 보통은 인정되니까 일단 써놓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는 나오기 힘들어. 안 되면 곤란하니까. 네, 건물 평가 가야겠죠. 지금 앞에다 쓰는 거는 그 14조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리성 검토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15조 원가법을 적용하고 합리성 검토를 생략한다. 이 말을 간략히 써준다. 저 여기 목차는 제주달 원가하고 근데 평가액으로 결정했는데요. 제주달 원가가 하나의 논점이라고 생각한 게, 표준 단가를 줬고 그 다음에 그 부대 설비 보정 단가가 층에 따라서, 여기선 지하 지상에 따라서 다르니까 요거를 별도의 목차로 잡아서 단가를 냈습니다. 여기도 간략히 어떤 항목이 만원, 만원, 3만원인지 뭐 5만원, 14만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적어줍니다. 평가액 할 때, 요때 아까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 증축 부분이 있다는 거, 증축이 9층하고 10층이죠. 그 다음에 그 각 층별 지상 지하에 따라서 면적도 다르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요때 관찰 감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어줘야 되는데 적었는데 평가액은 얼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거래사례 비교법. 아까 그 5번이 사례로 선정했었죠. 근데 요런 거는 왜 선정했었는지 사실 아까는 빨리 지나서 말 안 했는데 뭐 사용 승인일도 거의 유사하고 3급 수인점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부대 설비도 유사하다. 그래서 적정하다. 그래서 배제, 여기서도 당연히 배제 사유 써 주셔야 되고요. 시점 수정은 일괄 거사비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을 쓰죠. 여기는 지금 자본 수익률만 줬는데 가끔 소득 수익률, 자본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렇게 주는 경우 있으니까 그때 유의해서 잘 작성하시고요. 가치 형성 요인은 보통 외건계인데 여기는 뭐 주어진 대로 입지적, 기능적, 물리적 특성으로 쓰시면 될 것이고 사시지계, 근데 지계가 아니라 여기는 가치 형성 요인이 되겠죠. 아까 그 용적률 기준, 연면적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수익 환합법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차를 항상 순수익, 직접 환합법 기준이에요. 순수익, 환원율 이런 식으로 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임대료를 쓸 거냐가 또 논점이었죠. 왜 표준적 임대료를 쓰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왜 타당한지 이런 얘기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비는 저는 본건을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본건은 실제 지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줘야 되니까. PGI의 경우에는 보증금 운용이율, 그 다음에 월 임대료, 관리비 수입 이렇게 쪼개서 구했고요. 아까 렌트프리가 일반적이라고 했으니까 월 임대료의 경우에는 12개월이 아닌 11개월만 적용해줘야 된다. 관리비의 경우에는 렌트프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12개월을 모두 적용한다. 요 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PGI 구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NOI를 구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시간 봐가면서 EGI와 OE를 거쳐서 NOI를 가기도 하고요. 곧바로 NOI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제의 정도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환원율 같은 경우에는 실무 기준에서 시장 추출법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추출법을 원칙으로 하는 거를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고, 다른 자료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다른 자료는 없었으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실무 기준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바르는 거죠. 이렇게 발라주고 결국에는 시장 추출법. 그럼 사례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례는 아까도 봤듯이 배제되는 이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고 103번 사례로 선정했다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이제 환원율을 이제 역으로 구해야겠죠. 환원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 NOI를 가격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 사례 PGI를 나누는 게 아니고 NOI를 나눠야 돼요. 왜냐면 내 거 NOI를 나눌 거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NOI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이 NOI를 바로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OE와 EGI를 다 별도로 구했죠.
할원율은 아까 소수점 100분율 기준 소수점 첫째 자리라고 했는데 그거 잘 기억해 뒀어야 되고, 수익가액 얼마고, 그래서 평가의 결정. 그래서 시단가액은 하나씩 놔주고, 그런데 이때 그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다. 조정을 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는 계산 다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답안지를 쓸 때는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쓴다. 저는 시점 수정부터 치는데요. 시점 수정 칠 때 연장사정 먼저 쳤죠, 제가. 그 이유가 그 밖의 요인에서도 연장사정 부분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에 네 자리만 지우고 계속 바꿔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럼 연장사정을 한 번만 치고 나머지 것들을 바로 다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전 쓰고 있습니다. 그 세 손가락으로 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못 치겠더라고요. 저는 두 손가락, 검지손가락 독수리로 하나씩 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느린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 빠른 편이 아닌가. 빨라 보이죠? 지금 거사비하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같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지금 6,450만 원이면 이걸 다 치지 않고 64500만 치고 나머지 어차피 공세에 덮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50분의 45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곱하기 0.9 이런 식으로 바로 약분 가능한 것들은 숫자를 조금만 쳐도 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다 1,000원짜리 1,000원 단위까지 쓰고 있죠. 이렇게 증축일 경우에는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다행히도 떨어져가지고 잘 됐고, 만약에 안 떨어졌다면은 1,000자리까지 1,000단위까지 썼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들 다 더해서 건물 가격 구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가격 구하고 1,141억 나왔죠. 지금 2배속이라서 엄청 빨라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 빠르진 않고요.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90, 91, 92, 92 이렇게 반복되는데 2024년에 윤년이죠. 그럼 1분기도 91이 되니까 91, 91, 92, 90이다.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도 다행히 똑같이 1,141억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 합리성은 지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이 얼마가 나올지. 전 여기 관리비에서 12월을 안 곱해준 적이 많아요. 그런 실수들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하면 잘 지켜보셔야 되고, 본인이 잘 주의해야 되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같이 NY를 한 번에 구할 때 저는 그 12개월을 많이 빼먹더라고요. 환원율 4.2%. 조금 작게 나왔죠. 이걸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141억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거사비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근데 수익환원법은 그 렌트프리를 적용하다 보니 수익이 좀 낮아져서 수익가액이 다소 낮게 나왔다. 뭐 그냥 합리성 인정된다고 끝내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써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